스마트폰이라는 혁신적인 IT 제품으로 세상을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업 애플. 이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애플의 글로벌 대항마 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애플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기업이자 대한민국의 기업이 바로 삼성인데요. 그렇다 보니 이런 스마트폰 업계를 창조한 애플 입장에서 후발주자 삼성이 정말 미워 죽겠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아주 대놓고 삼성이 성가시다는 애플 임원진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작 이에 대해 업계 미디어들은 대반전의 반응으로 애플 임원진의 발언에 대한 반박을 하는 놀라운 상황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아이폰 탄생 15주년 기념 다큐멘터리였습니다. 2007년 탄생한 아이폰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이제 사람들은 주머니 속 컴퓨터를 내려놓기 어려워졌다면서 블랙베리와 삼성의 블랙잭과 같은 스마트폰이 존재했지만 아이폰의 등장은 혁명과 같았다는 내용과 더불어 영상은 아이폰의 모든 스토리를 인터뷰 형태로 담고 있는데, 매체들은 아이폰 역사에 대한 내용보다는 경영진의 한마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애플과 삼성의 오래된 앙숙 관계를 상징하는 그야말로 IT 업계 최대 화두가 또다시 등장하게 만든 표현 때문입니다. 뉴스에이티는 애플과 삼성의 불화는 오래전부터 기술 분야에서 있어왔던 일이며 애플은 과거 삼성이 기술을 베끼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삼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지금도 다시 애플의 임원이 삼성을 비난하면서 그 불길에 다시 불을 붙인 것 같다 전하고 있는데요. 21분짜리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애플의 마케팅 책임자인 그레그 조스위악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제품군들, 특히 삼성이 아이폰이 여전히 작은 화면을 고수하고 있을 때 큰 화면의 스마트폰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한 방식이 애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질문에 갈취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삼성이 그들의 기술을 도용했기 때문에 성가시고 짜증났다는 그는 삼성이 애플이 만든 혁신을 가져다가 형편없는 카피 제품을 만들어냈고 그저 스크린만 더 큰 제품을 만든 것 뿐이었다고 대답한 내용을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사는 그가 언급한 제품은 초기 삼성의 갤럭시 제품과 갤럭시 노트를 언급한 것이며, 전반적인 디자인은 애플과 다르지만 삼성이 디스플레이 하단에 홈 버튼을 만든 것을 카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것인데요. BGR 역시 애플 임원이 아이폰을 너무 노골적으로 따라한 삼성이 짜증난다고 했다면서 애플이 2011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가장 큰 소송 중 하나에서 승소하여 초기에 10억 달러를 받았지만 최종 합의 금액은 삼성 측의 항소 이후 절반에 불과했으나 그때쯤 삼성은 이미 모바일 업계에서 가장 큰 승자였으며 아이폰을 베낀 결정은 삼성이 내린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즉 기사가 표현한 것은 삼성이 기존 휴대폰 시장의 형태를 고수하지 않고 아이폰이 제시한 스마트폰 쪽으로 방향을 튼 결정을 말한 것인데요. 그 이후 한국의 거물 삼성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두 회사는 결국 2018년에 화해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삼성 스마트폰은 아이폰과 비슷해 보이고 여전히 많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은 아이폰을 카피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애플 임원진의 삼성에 대한 비난 발언에 대해 업계가 동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애플 임원의 발언을 비웃는 업계 매체들도 존재합니다. 안드로이드 헤드라인즈는 15년 전 아이폰이 등장한 이래 수십 개의 회사가 이 업계에 진출했지만 애플은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브랜드로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스마트폰 판매량 면에서는 삼성이 이를 추월하여 일부 애플 고위 간부들은 이에 대해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이라면서 애플 임원의 주장에 대반전을 만드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그런 그의 대답은 삼성에 대한 여전히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음을 암시하는데, 그 이유는 삼성이 2010년대 초 당시 아이폰보다 더 큰 화면을 가진 갤럭시 S와 노트 시리즈를 내놓자 많은 애플 팬들은 애플이 그 뒤를 따라가기를 원했지만 스티브 잡스는 더 큰 아이폰을 만드는 것을 거부했고 그 이후 아이폰 판매는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결국 2014년 아이폰 6 시리즈에서 삼성이 만든 이 추세를 따라갔기 때문에 애플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애플도 삼성을 모방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애플보다 삼성이 혁신을 이끌고 애플이 추종한다면서 삼성은 전면 홈 버튼을 없애고 태블릿에 OLED를 도입하였으며 최초의 5G 지원 스마트폰, 폴더블 스마트폰 등으로 앞서가고 있고 심지어 애플에 디스플레이 패널도 공급하고 있다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어소리티는 이에 더해 삼성과 애플 간의 이 다툼에 있어 애플 역시 결백하지 않다면서 삼성이 없었다면 스마트폰 시장은 달라졌을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스위악이 초기 갤럭시 제품군들에 대해 삼성이 부실한 카피로 화면을 키웠을 뿐이라 주장한 것은 삼성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 미친 막대한 영향을 얕잡아 본 것이라는 기사는 삼성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증명했음에도 스티브 잡스는 더 큰 스마트폰을 비난한 바 있는데 오늘날은 전부 큰 화면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애플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아이폰 모델은 삼성처럼 더 큰 디스플레이를 제공한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 모델이었다는 것인데요. 이 분야에서 삼성이 혁신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스마트폰 시장이 어떨지 궁금하다는 기사는 그래도 애플 경영진들은 이를 궁금해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맥월드 역시 삼성의 기여를 무시해선 안 된다 전하고 있는데요. 2018년 소송 해결 이후에도 힘든 감정은 여전한 것 같다는 기사는 초기 갤럭시 모델들이 아이폰과 유사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삼성이 업계에 미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여러 대의 카메라 배치, 더 긴 배터리 수명, 더 높은 저장 용량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과 개선 사항을 삼성이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아이폰도 삼성의 혁신 트렌드를 추종하고 따라온 것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안드로이드 폴리스는 애플 임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 진부하다고까지 표현했는데요. 애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을 대중화한 회사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유일한 회사는 아니라면서 최근 아이폰 12 미니와 13 미니에 대한 작은 화면 실험은 더 이상 작은 스마트폰의 수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들은 큰 화면의 아이폰들보다 잘 팔리지 않는다는 기사는 삼성이 방수 및 방진 기능을 포함하여 시장에서 많은 기술을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샘 모바일은 양사는 거의 10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합의를 한 바 있고 삼성과 애플은 합의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마케팅 책임자 그레그 조스위악의 발언을 보면 애플 경영진들은 아직도 삼성이 자신들의 기술을 복사했다고 굳게 믿는 것 같다면서 초기 갤럭시 제품군 중 일부는 아이폰 카피로 낙인 찍혔지만 이런 비난은 터무니없었다는 것인데요. 그 당시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스마트폰이 전면에 홈 버튼이 있었고 그 위에 디스플레이가 있었지만 가장 신랄한 질책은 삼성이 혼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삼성이 스마트폰 산업에 많은 중요한 변화를 주도했다는 기사는 애플은 지금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보이고 있는 혁신에는 접근조차 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것인데요. 5G 개척 역시 삼성이 만들고 거의 1년 반이 지나서야 애플이 첫 5G 지원 스마트폰을 출시했으며 삼성이 AMOLED 디스플레이로 새로운 개념을 증명했을 당시에도 애플은 아직 단 한 개의 OLED 태블릿도 못 만들었고 애플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수익을 우선시하면서 디자인 중심 회사로서의 영혼을 잃었으며 그 증거로 애플의 디자인 책임자이자 스티브 잡스의 가까운 친구였던 조나단 아이브마저 애플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애플은 혁신을 포기한 반면 삼성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산업에 혁명을 일으키려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면서 삼성은 혁신적인 폴더블 폰을 내놓았으며 삼성이 이렇게 스마트폰 시장의 혁명적 미래를 제시하는 동안 애플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구독 서비스 판매로 800억 달러를 올리고 있으니 애플에게 혁신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 반박했는데요. 그저 대한민국 기업임을 떠나 이런 애플과 경쟁하고 있는 삼성은 대단한 기업입니다. 저는 삼성과 애플 양사의 제품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새로운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더 좋아 보이는 제품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무조건 애플 혹은 무조건 삼성이라고 하는 매니아 소비자들이 아니라면 전 세계 소비자들 대부분이 이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즉 양사 간의 기술 대결, 혁신 대결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소비자인 우리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애플이 우리에게 또 다른 세상을 열어준 것은 인정하지만 삼성은 이를 더 확장시키고 대중화하는 데 공헌했으며 애플이 멈춰있는 동안 애플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스마트폰 제조기업이 되었죠. 누가 옳은지에 대한 이런 해묵은 감정은 이제 배제하고 단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양사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계속 공급해주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